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알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심리가 강의 3회독 제900페이지 5번의 채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사마엘알TV 절자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서설 민법은 제3편 제1장 제2절의 제목을 채권의 효력이라고 붙이고 그 아래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채무불이행과 그 구체수단인 강제이행 손해배상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지체 동그라미 3번에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 규정의 영향으로 우리 문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채권의 효력이라는 제목의 장을 두고 그 안에서 민법전이 같은 제목의 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들과 채권의 일반적인 효력이 채권의 효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통설의 태도가 올바른지 의문이다. 아래에서 채권의 효력의 일반론으로서 채권의 효력의 의의와 그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채권의 개별적인 효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2번에 채권의 효력 일반론 양가 1번에 채권의 효력의 의의 우리 문헌들은 대부분 채권의 효력에 의해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효력을 논의하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의 효력의 의의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사견으로는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에 대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 채권의 효력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때 법이 인정하는 힘은 실체법상 것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이 인정하는 힘 가운데 소극적인 것은 제외되고 적극적인 것만이 효력이라고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에 관한 모든 법률 규정이 그 효력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양걸 2번에 채권의 효력의 개괄적 내용 채권의 효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는 채권의 효력의 의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헌들은 채권의 효력의 의의를 밝히고 있든 밝히고 있지 않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든 거의 차이가 없다. 그 내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 제3편 제1장 제2절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이행, 손해배상, 채권자 지체, 책임재산의 보존과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청구력, 급부보유력,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등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분류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채권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기로 한다. 동그라미 1번에 채권의 효력에 의해 비춰볼 때 채권의 효력에서 절차법상인 것도 포함된다. 서로 제기할 수 있는 효력,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일 것이다.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지체는 채권의 효력으로 다룰 수 없다. 그것은 결코 채권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힘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3번 채권에는 당연히 청구력이 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채권회에서 재판회에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만을 가리킨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효력, 즉 소구력은 기능상 재판회에서 청구할 수 있는 효력과는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4번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력, 소구력, 집행력이 인정되는데 이들 중 앞에들은 채무불이행에 특유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채권의 효력으로 따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력으로 논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의 효력은 그 이전의 채권의 효력, 특히 청구력의 실현 강제력으로 덧붙여진 것을 지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의 효과이며 채권의 효력이 아니다. 그때의 채권의 효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효력과 그것의 실현 강제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손해배상과 강제이행은 동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그라미 6번에 채권에는 급부부 효력도 있다. 그 밖에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의 효력의 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동그라미 8번에 그리고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의 경우로 인정되는 효력도 채권의 효력에 해당한다.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하여 채권의 효력을 정리해보면 채권의 효력에는 동그라미 1번에 청구력, 동그라미 2번에 실현 강제력, 동그라미 3번 급부 보유력, 동그라미 4번 채권자 대입권 취소권, 동그라미 5번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에 의한 효력 등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들 효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채권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당사자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 이외의 자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도 있다. 이들 가운데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되는 효력은 대내적 효력이라고 할 수 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 인정되는 효력은 대외적 효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채권의 효력을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으로 나눌 경우에는 청구력, 실현 강제력, 급부보유력이 전자에 해당한다는 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결례가 대립한다. 생각컨대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과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에 대한 효력은 모두 제3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긴 한다. 그러나 전자는 본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은 반사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후자만을 대외적 효력으로 보아야 하며 전자는 그로부터 분류하여 제3의 효력으로서 책임재산 보존의 효력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채권의 효력은 우선 크게 대내적 효력,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 보존의 효력의 셋으로 나눠지는데 그중 대내적 효력은 다시 청구력, 실현 강제력, 급부보유력으로 세분되며 대외적 효력은 제3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효력이고 책임재산 보존의 효력은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을 가리킨다. 92페이지 아래에서 이들을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앞으로 볼 게 대내적 효력, 4번의 대외적 효력, 그 다음에 5번 책임재산의 보존의 효력인데 이거는 그냥 같이 이어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3번 대내적 효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